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번 기회에 짚으려고 그러는데요. 물 좀 먼저 줘야 러시아가 지금까지 대한민국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어, 이런 결론 내렸어요. 자, 소련 해체된 다음에 진짜 러시아와 이제 91년도부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한국에서 러시아하고 우리가 들이받고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자회담할 때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서 항상 한국 편을 들어서 북한 핵에 대해서 견제하는 입장을 했습니다. 이 중국은 북한 핵을 이용해가지고 지렛대 삼아서 뭔가 아시아에서 하려고 했던 반면에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계속 이 북한 핵은 제거해야 된다 해서 한국 쪽 편을 들었고요.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붙었을 때 항상 러시아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의 우방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조차도 독도는 누구 땅 물어보면은 다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찍어준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일본의 이 총리가 된 이시바가 미디어하고 인터뷰할 때 한국은 이 북방 영토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달라. 러시아 편을 들지 마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러시아가 또는 한국 땅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한 우리가 북방 영토를 일본 편을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중립을 지키든지 아니면 러시아 편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지정학적으로. 자, 1905년도 러일 전쟁 때부터 봅시다. 러일 전쟁이라는 게 이제 러시아가 이른바 아간파천을 시행하면서 이 고종의 뒷배가 돼서 야, 러시아가 조선 땅을 먹어치우고 일본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부터 정말 일본의 모든 그 당시에 이 기록들을 보면은 러시아가 조선을 먹고 일본을 쳐들어오는 거를 정말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거는 이 북방 영토의 이 영토 분쟁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한국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쏙 쿨릴 열도 가지고 그때부터 들이받고 있다 보니까 언제라도 러시아가 조선을 무대로 일본을 점령할까가 두려운데 마침 그때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만들어 버려요. 그 시베리아 철도 만들어 버리면은 저쪽 서부 전선에 있던 러시아군이 일주일이면은 일본으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본으로서는 공포죠, 공포. 그래서 안 되겠다. 영국과 미국을 손을 잡고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과연 그러면 그때 러시아가 그러니까 조선 땅을 먹어치우 일본까지 치러 갈 태세였냐?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러시아와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부터도 좀 다른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레이트 게임 자체가 허구다. 영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영국과 패권 전쟁을 하냐. 특히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 대해서 서양인의 특성상 조선을 뭐 억압을 한다거나 일본을 쳐가지고 점령을 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서양인이 이 동양 나라 들어와서 동양을 먹어치워가지고 완전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거를 어떻게 통치하냐? 실제 일본이 조선을 먹어치워도 이 통치하는데 힘들었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조선을 통치하고 일본 통치하냐? 그래서 그레이트 게임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선과 일본을 먹어치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본이 지레 겁먹고 그냥 러시아를 갑자기 뒤통수를 쳤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선이 일본한테 먹히고 중국한테 먹히지 않도록 그 관리하고 싶어 하겠죠. 왜? 그래서 조선이 완충지대가 되길 바랬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너무 오버 액션을 해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와 전쟁한 게 아니에요. 러일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가 조선을 먹어치울까가 무섭다 그러면은 조선 땅에 있는 러시아군과 싸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군은 조선 땅에 안 들어왔어. 저기 중국에 있는 저 대련 지방에 있는 데를 가지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들어올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일본이 와서 때린 거야. 일본이 와서 때린 거예요. 그게 러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라이트들은 주로 같은 인종인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게 한국으로선 축복이지 만약에 러시아가 들어왔으면은 인종 대 학살이 벌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러시아는 조선을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지정학적으로. 그럼 그 가정은 잘못된 거죠. 가정은. 만약에 가정은 러시아가 조선을 먹어쳤겠다고 가정하면 안 되고 일본이 한국을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러시아의 견제가 성공했다 그러면은 조선은 어떤 기회가 얻었을까 이렇게 논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그러면은 또 무한하게 발전했다 또 그건 또 모르는 얘기죠. 그거는. 그건 우리가 한번 잘해야 되는 문제니까. 다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한국을 먹어치운 거는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조선을 먹어치운 것보다는 축복이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조선을 먹어치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황 증거가 또 하나 드러나는 게 6.25란 전쟁이 굉장히 이상한 전쟁이잖아요. 6.25란 전쟁이. 이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6.25는 뭐 미소의 대리전 얘기하는데 아니 미소의 대리전인데 왜 소련이 안 들어왔죠? 아마 6.25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한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야. 6.25 전쟁에 대해서. 아니 진짜 이 진보 좌파들은 미소 공산주의와 미제국주의와의 전쟁, 특히 미제국주의를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들이받고 싸웠다. 그래서 민족해방 전쟁, 뭐 중공군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중공군하고는 얘기가 가능해. 어, 미국하고. 근데 왜 소련은 참전 안 했죠? 소련이 참전했다는 기록은 그 공군 지원 정도를 소련이 비밀리에 했다는 것만 남아있지 소련이 공식적으로 참전한 기록은 없습니다. 비밀리에 소련이 공군 지원했다 이게 단데 이 군대를 투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소련은 유엔에서 미국의 이제 이 트루먼 대통령이 부랴부랴 유엔을 소집해서 유엔군을 파병할 때 소련은 유엔의 상위 임사국이니까 소련이 반대했으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파병이 안 돼, 유엔군이. 근데 그때 소련이 불참합니다. 소련이 불참한 상태에서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확 통과시켜가지고 유엔군이 들어온 건데, 아니, 소련이 북한에 이어서 남한까지 먹어치우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왜 유엔군이 들어오도록 놔뒀냐. 자, 그래서 이게 훗날에 이 소련의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다 드러났죠. 소련이 6.25 전쟁을 승낙한 거는 한반도를 먹어치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벌어지게 해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시켜가지고 중국의 힘을 빼려고 그랬다. 그래서 중국의 힘을 빼버리면은 중국을 치려고 그랬다. 소련의 전략이. 뭐 그 전략이 정말 솔직히 이 스탈린 같은 그 양아치 같은 놈이나 하는 전략이죠. 지들이 중국을 치려고 그랬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붙여? 정말 양아치 같은 놈이긴 한데 분명한 거는 그 6.25 때조차도 소련은 한반도를 먹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한반도에서 중국이 힘을 빼기만을 원했던 거지 실제로 먹어치울 생각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905년도 러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간까지 푸틴의 전략도 한반도를 먹어치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을 거다. 다만 푸틴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과 중국에 맞서서 같이 이 견제와 이 균형을 맞춰주길 바랬는데 윤석열이라는 또라이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러시아한테 짱돌을 던지고 우크라이나한테 포탄을 주고 이래 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김정은이라도 잡아가지고 요놈들 일단 버릇부터 고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아직도 러시아가 그러면은 김정은이를 완전 잡아서 북한을 점령하겠다? 그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그 생각을. 어.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동양까지 밀고 들어와서 동양을 통치하겠다는 발상을 전혀 안 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도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편하다. 왜? 중국은 자꾸 먹으려고 그래. 중국은.
자, 2017년도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시진핑이 이딴 얘기 떠들었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땅이다. 어? 너 트럼프 까불지 마라. 이거 우리 땅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야, 이 북핵 문제 이거 중국이랑 풀기 어렵겠다. 이런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땅을 먹어치우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죽었다 깨도 김정은이를 무장해제를 못 시키는 거죠. 네. 무장해제하면은 미군이 쳐들어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중국군이 쳐들어오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반대로 러시아의 푸틴은 북한을 먹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김정은이는 이 러시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신뢰를 갖고 만약에 이 미국하고 협상할 때 러시아의 보증을 믿고 일정 정도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가.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실패했던 이 북핵 문제가 2기 때는 북한의 배후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바뀌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저는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이런 상태에서 과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해야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 봐라.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하지만은 해리스라고 하더라도 해리스한테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북핵 문제를 풀 때 러시아하고 협조하는 게 그게 거의 비밀의 열쇠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북핵이 안 풀렸던 문제는 중국 때문에 안 풀린 거야. 중국 때문에 한마디로. 중국이 있는 한은 풀 수가 없는 거죠. 중국 대신에 러시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풀 수 있다는 겁니다.